세상을 보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스타링크와 같은 저궤도 위성 경쟁에서 일본과 한국이 선택한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은 수만 기의 위성을 직접 쏘아 올리는 대신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과 핵심 기술 확보, 이른바 투트랙 전략입니다. 흥미로운 건 일본의 주요 통신사 4곳이 각각 다른 글로벌 위성 사업자와 손을 잡았다는 점입니다. KDDI는 스페이스X와 손잡고 2025년 4월 아시아 최초의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인구 커버리지는 99.9%이지만 산악과 도서 지형 때문에 국토 면적 기준으로는 약 60%만 커버됩니다. 나머지 40%를 위성으로 채우겠다는 전략입니다.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했고 8월에는 세계 최초로 위성 경유 스마트폰 데이터 통신까지 시작했습니다. NTT 도코모는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와 파트너십을 맺고 산간 도서 지역의 백홀 통신망 구축을 추진합니다. 소프트뱅크는 원웹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한 인연을 바탕으로 유텔셋, 원웹과 일본 내 유통 및 네트워크 통합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라쿠텐 모바일입니다. 라쿠텐은 AST 스페이스 모바일에 투자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2023년 4월 AST 스페이스 모바일의 시험 위성을 통해 미국 텍사스에서 삼성 갤럭시 S21호, 일본 도쿄의 라쿠텐 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별도의 위성 장비 없이 일반 스마트폰으로 위성을 경유한 세계 최초의 양방향 음성 통화였습니다. 2025년에는 영상 통화까지 성공시켰고 2026년 4분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스타링크, 카이퍼, 원웹, AST, 스페이스 모바일, 일본의 4대 통신사가 4개의 서로 다른 글로벌 위성 사업자와 각각 손을 잡은 겁니다. 어느 하나에 종속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서도 안보만큼은 직접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2025년 12월 방위성은 미쓰비시 전기를 필두로 7개 기업 컨소시엄을 선정해 약 22억 달러 규모의 독자 정찰 위성 컨스텔레이션 구축에 나섰습니다. 광학 위성과 합성 계구 레이더 위성으로 구성된 이 위성망은 원거리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추적하는 반경 능력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모든 위성은 반드시 일본 국내에서 생산해야 하며 컨소시엄 구성원 전원이 일본 법인이어야 합니다. 일본의 전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민간 통신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빠르게 확보하고 안보용 위성은 국내 기업이 직접 만든다. 이 이원 구조가 일본의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2024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2021년, 2022년 2번 탈락한 끝에 삼수로 거둔 결실입니다. 총 사업비 약 3,200억 원,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의 프로젝트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원안 예산은 4,797억 원이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시험 위성 1기 발사가 제외되고 약 1,60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시험 발사 없이 2030년에 상용 위성 2기를 바로 발사하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기술적 리스크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도 목표는 명확합니다. 2030년 초까지 6G 표준 기반 저궤도 통신 위성 2기를 발사하고 지상국과 단말국까지 포함된 시범망을 구축하는 것. 애트리가 총괄하고 카이 솔리드, 통신 3사 등 17개 기업이 참여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국이 겨냥한 건 6G 표준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스타링크는 자체 독자 규격으로 서비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3G, LTE, 5G 규격을 만들어 온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위성통신도 하나의 표준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 2020년대 후반 6G 표준이 완성되면 게임의 규칙이 바뀝니다. 지금처럼 각자 다른 규격으로 서비스하던 시대가 끝나고 하나의 공통 표준 위에서 경쟁하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한국은 이 표준 전환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인텔리안 테크놀로지스는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분야
글로벌 시장 점유율 약 60%로 세계 1위이며 스타링크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저궤도 평판형 안테나를 양산하고 글로벌 주요 위성 사업자 대부분의 안테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G 이동통신 기술력, 반도체 제조 역량, K방산의 성공 모델이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은 3년에서 5년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스타링크의 수천 기 위성이 수명을 다할 때 한국산 부품과 기술이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할 기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4일 스타링크가 한국에서 공식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가정용 월 87,000원에 데이터 무제한 전용 안테나는 55만원입니다. SK텔링크와 KT셋이 리셀러로 나서 해운 재난 대응 등 B2B 시장 공략을 시작했습니다. 독자 기술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서비스도 이미 국내에 들어온 겁니다. 접근법은 다르지만 두 나라의 목표는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우주 패권 경쟁 속에서 어느 한쪽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 역량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중견국의 생존 전략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성 경쟁이 만들어낸 무서운 부작용, 우주 쓰레기와 캐슬러 신드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지식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